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을 풍수의 마지막 시간으로 수원 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궁궐 풍수로서 궁궐의 개념과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인 경복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입니다. 궁궐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왕과 왕비가 사는 곳이다. 그럼 이 사람들만 살았느냐? 아니죠. 왕과 왕비, 그 다음에 세자 등등, 공주 등을 이제 다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상궁이나 궁녀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그 궁궐 안에서 빽빽하게 살았던 게 이제 궁궐이에요. 이렇게 왕이 직장을 다닌 곳도 궁궐 안에서 다녔고, 잠자는 곳도 휴식처, 숙식하는 곳도 이제 궁궐 안에서 다 해결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궁궐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아주 오래됐죠. 2000여 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왕검성, 그 다음에 고구려 때는 고주몽의 홀승골성, 국내성, 평양성, 백제는 하남유래성, 하북유래성, 공주산성, 부여산성, 신라는 설화벌, 그 다음 고려는 개성, 조선은 한양, 이런 식으로 각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궁궐들이 쭉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 궁궐을 지을 때 아무 터나 보고 그냥 널따란 땅만 있으면 지었겠느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한국에서만큼은 항상 이 궁궐 터가 모아작용을 같이 하고 있었다. 풍수와 같은 위치에서 항상 터를 보고 그 자리를 항상 정하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랑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항상 깔려 있습니까? 자기네 왕조가, 각 왕조가 좀 더 오래 영구히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는 고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자기네 왕조가 길이길이 오래오래 번영토록, 그래서 대대로 왕노릇을 해먹을 수 있도록 좋은 터를 구하고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풍수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널리 알려진 게 궁궐이 그래도 현존한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어디다? 역시 한양이죠. 그럼 이 한양을 보면은, 한양은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2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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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한양으로 왔을 때 이 한양은 그럼 상황이 어찌 됐었느냐? 뒤에가 백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인왕산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 남쪽으로 남산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자그마한 것이 낙산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고 있어서 가운데는 무슨 물이 흐릅니까? 청계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한강이랑 만나게 되죠. 이 터 안에서 이제 궁을 어디로 잡을까 해서 여기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경복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복궁 옆에는 이제 창덕궁. 창덕궁은 종로 3가에 있죠. 그 다음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연달아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창경궁. 그 다음 이쪽에 붙어 있는 것이 경희궁. 이 밑에 있는 것이 덕수궁. 이래가지고 이제 한양에서는 5대 궁궐이다 그러면 5개를 의미하는 것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 경희궁, 덕수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은 이쪽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을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해서 동궐이라 하고, 그 다음 경희궁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 해서 여기를 서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경복궁은 뭐라고 했다? 북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경복궁의 이번 시간은 이제 경복궁에 대해서 조금씩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한양으로 도읍을 왔다가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대 정종 때 다시 개성으로 잠시 갑니다. 그래서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내려와서 이때 또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복궁이 쭉 이때서부터 오다가 언제 한번 불타버리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선조 때 불타버리죠. 임진왜란 때요. 그랬다가 그때서부터는 풍수적으로 경복궁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경복궁을 짓지를 않습니다. 창덕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때 고종 때 다시 근대화 됐을 때 이 고종 때 다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경복궁이 폐허된 채로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다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나 안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러 가는 것들은 다 복원된 것들. 이 기간들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앞에 기간엔 정곽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전곽들이 다 복원이 안 돼가지고 건물들이 아직까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때 우리가 한양 이러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학대사죠. 근데 무학대사랑 유교의 성리학자랑 정도전이랑 이제 이 두 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학대사가 이미 고려 때는 불교가 융성했지만은 구테타 혁명을 일으키고 어느 팀들이 실세가 되었습니까? 정도전 팀 유학자들이 실세가 되었죠. 그래서 한양 터를 잡거나 그 다음 경복궁 궁궐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학대사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정도전 팀 쪽에서 강한 파워를 가지고 궁궐들을 쭉 도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궁궐을 설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정도전이가 유학자들이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궁궐을 볼 때는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참 잘 보인다? 궁궐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왕을 위한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 궁궐의 유교적인 형식이든 풍수적인 형식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누구 입맛에 맞게끔 딱 돼 있어요? 왕의 입맛에 맞게끔 돼 있어요. 왕이니까 뭔가 달라도 달랐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궁궐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궁궐은.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경복궁이니까 경복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경복궁의 이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백악이라고 하는 산이 뒤에 뒷산으로서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 앞에가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는 근정전이 이 건물이에요. 근정전이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앞에 요 문은 근정문, 그 다음 이 문이 흥례문이에요. 뒤에 건물들은 이제 근정전에 가려가지고 이 근정전인데 제일 큰 건물인데 근정전에 가려가지고 뒷건물들은 안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북골도예요. 북골도 경복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자주 나올 거고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근정전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 큰 건물. 여기서 이제 법률도 반포를 하고 큰 행사도 치르기도 하고 조회도 열기도 하는 곳이 여기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이 어디 쪽을 향하고 있다?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군주는 남면하라. 군주는 남쪽을 바라보라 해가지고 남면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 뒤쪽이 이제 서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나. 경복궁을 우리가 관광을 갔다 안 그러면은 거기에 여행을 갔다 했을 때 광화문서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남쪽 정문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쭉쭉쭉쭉 봐나가는 형식으로 경복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경복궁을 보면 자, 정문입니다. 맨 앞에 나타나는 정문인데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담벼락이 쭉 있고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저 사진은 해태라고 하는데, 이 해태가 담 앞에 이러고 바로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의 해태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는 이 앞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안에도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온 게 지금 여기 이 자리예요. 여기 도로를 낸다고 하다가 이제 해태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화재들이 빨리 제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해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해태가 나름대로 이빨도 드러내고 있고 무시무시하게 탁 생긴 거를 가지고 사람의 선악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착했나 악했나. 그럼 그 앞을 누가 다 움직입니까? 이 안으로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선악을 딱 하면서 지키고 있는 해태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또 하나 다 갖고 있다. 여기는 임금님 앞집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 하마해라. 하마비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말 타고 못 지나간다. 내려라. 그래가지고 해태 앞에서는 다 내려서 걸어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문이 3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 문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동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근정전이 커다랗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문으로 들어갈 때 가운데 문은 누구만 들어가요? 왕이니까 왕만 들어가죠. 나머지 신하들은 다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문으로 쭉 하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물론 주차장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파킹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행여 들어가실 수 있으면 왕처럼 들어가 보세요. 왕처럼 이러고 쫙 들어가시면서 이 위에 천장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천장 보고 잘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천장을 한번 딱 보시면 이 사진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이 한번 보세요. 어떤 새가 2마리가 서로 이러고 돌면서 멋지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새라고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죠. 그죠? 봉황같이 보이기도 한다. 전설의 봉황같이 보이기도 한다. 공작처럼, 뒷꼬리를 보니까 공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 저 그림이 왜 저기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풍수에서는 사신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신사. 뒷산, 어떤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이제 혈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럼 뒷산이 있습니다. 앞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산이 있습니다. 이쪽 산이 있습니다. 이쪽이 좌측산, 좌청룡산이라고, 이쪽은 우백호산이라고 합니다. 좌청룡산, 우백호산. 뒷산을 후현무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 앞산을 전주작이라고 하는데, 경복궁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 앞산은 전주작 산 모양과 같다는데, 여기서 이 작이 뭐다? 공작작자예요. 공작작. 그래서 이 공작을 그려놨단 소리는 앞에 좋은 산이, 공작과 같은 산이 딱 있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쪽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무슨 그림이 있느냐? 위에는 이제 거북이와 같은 모양이 있어요. 뒤쪽에는 문이 없으니까 이 백악 쪽은 산줄기가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문을 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림을 하나 내긴 내야 되겠는데, 그림을 뒤에 낼 데가 없으니까 이쪽 문에다가 거북이 그림을 집어넣어서 후현무를 여기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쪽으로 행여 들어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도 또 한번 무슨 그림이 있는가 위에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뒷산을 의미하는 후현무산이에요. 후현무는 뭐와 같아라? 어떤 동물의 모양과 같아라? 거북이 모양과 같아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풍수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천장을 보면은 이 거꾸로 보이죠? 이 밑에 사진을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거북이 등짝이 보이고 머리가 이쪽에 있어요. 두 마리를 이제 같이 그려놓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뒤집어져 있고요. 이쪽 게 이제 바로 보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좌측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무슨 문이냐? 말그림을 그려져 있는 문을 이걸 오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오문은 왜 여기에 또 말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하면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은 어디를 나타낸다? 북쪽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쪽은 동쪽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이쪽은 남쪽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이쪽은 이제 서쪽으로 의미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남쪽으로 의미하는 오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여기에 말 그림을, 이 오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오문이래 가지고 말 그림을 그려놓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화문에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자, 먼저 광화문 한번 봅시다. 광화문. 자, 여기에서 왜 그럼 빛광자를 옛날에 썼느냐 하는 거예요. 뒤에 백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남산이 있고 여기가 인왕산이 돼요. 여기가 이제 낙산이 되는데 이 한강 건너에 무슨 산이 보이느냐면 관악산이 보여요. 근데 이 관악산이 풍수적으로 살기가 강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살기가 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 그럼 이 궁궐까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 도성읍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 관악산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이제 풍수 인테리어를 한 글자가 이 광자예요. 그래서 도성 안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관악산의 힘이 도성 안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도성의 경계가 뭡니까? 여기 남대문이, 관악산 쪽에 남대문이 이제 있는 곳이 또 입구거든요. 그래서 남대문에다가는 뭘 해놨다? 숭례문. 숭례문 이래놨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매산자를 쓴 거예요. 그럼 왜 이 글자가 나왔을까요? 관악산의 살기를 못 들어오게끔 여기서 맞불작전을 놓자라고, 서로 이제 맞불작전을 하면은 불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불꽃 형상을 집어넣어 거예요. 남대문에다가. 근데 궁궐 안에까지도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도 불꽃 같은 모양새를 갖다 놔서 여기서도 맞불작전을 해서 궁궐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광화문을 통과를 하고 양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화문이 정문이라면, 자,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여기가 주출입문이고, 그 다음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있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큰 외전과 내전이고요. 자, 그럼 이쪽 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쪽에 있는 문은 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동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좌청룡에 해당을 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우백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동쪽에 있는 문이 건춘문이에요.
자, 이 사진을 봤으면 건축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건축문에 이 건축문에 또 지붕을 보면은 청룡 그림이 두 마리가 또 설켜 있는 거예요. 황룡과 청룡이. 그래서 두 마리가 어울려 있는 모습이 이 건축문 지붕 위를 이렇게 보면 보이고요. 그 다음 이쪽엔 또 서쪽이니까는 서쪽에 우백호 그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서쪽에는 영추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영추문에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은 사진이 있어요. 백호죠. 저걸 뭐 호랑이로 보니 안 그러면 뭐 개로 보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흰색으로 된 호랑이 두 마리를 또 그려놔서 수호신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현무와 주작, 거북이와 공작을 그려놓고 이쪽엔 청룡을 그려놓고 이쪽으로는 호랑이를 그려놔서 이 궁궐터를 지키고 있는 네 개의 수호신들로부터 보호를 좀 더 받고자 한 것이 이 경복궁터의 요 바깥 주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으로 조금씩 광화문 안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화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3개 있는 거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기에는 무슨 문이 있다? 흥례문이라고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예자를 썼어요. 흥례문 할 때. 그럼 여기에 예자는 남대문에서 숭례문 할 때의 예자와 똑같아요. 남대문에서도 예, 여기서도 예. 그럼 여기에는 또 왜 예라는 소리가 있느냐? 동서남북을 따질 때 우리나라 이제 이쪽에 중앙이죠. 있을 때 글자들마다 그 성품에 대해서 동서남북 하나씩 좀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해놓은 게 있는데 동쪽에는 어질인, 그 다음 남쪽에는 그 다음 예절할 때 예, 그 다음 중앙에는 믿을 신, 그 다음 서쪽에는 의로울 의, 그 다음 북쪽에는 지혜로울 지자를 이렇게 또 5가지를 배치를 해서 남쪽의 기운을 상징하는 예를 이 흥례문이나 남례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흥례문의 요 예자가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요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쭉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흥례문이에요. 제가 찍은 곳이 어디서 찍었다? 광화문 이제 밑에서 찍은 거예요. 그럼 양옆에 이제 보초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경복궁들 가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보초들도 쓰고 보초들이 이제 서로 교대하는 장면들도 시간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한복들을 입고.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흥례문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문이 근정문이고요. 근정문 뒤에가 근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과 문 사이에 이제 뭐 하나가 좀 지나가게 돼요. 물줄기가 지나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가 흥례문, 그 다음에 여기가 근정문, 그 다음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흥례문과 근정문 사이에 이러고 이제 물줄기가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흥례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흥례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근정문이 됩니다. 근정문과 제가 서 있는 흥례문과 근정문 사이에 이런 이제 개천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해태가 붙어 있죠. 이 물줄기가 왜 하필이면 궁궐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풍수적인 개천이란 얘기예요. 풍수적인 물줄기란 얘기예요. 풍수에서는 커다란 원칙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니까 좋은 기운, 땅 기운이 오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말라고 주변에 산으로 잘 감싸졌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장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째로 또 그런 산 기운은 물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물 너머로 산기운이 못 넘어가서 그 안쪽에 고여있게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따서 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산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산기운이 이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앞에 물줄기가 이러고 지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물줄기예요. 그럼 산기운이 오다가 물길을 만나면, 계곡을 만나면은 산기운이 못 넘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산기운이 모여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물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줄기가 뒤에 이제 배각이 큰 게 있겠죠? 배각이 큰 게 있어서 산줄기가 오다가 이 물을 만나서 이제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론 밑에 청계천이 크게 흐르죠. 밑에 청계천이 흐르는데 앞에 가까운 물줄기가 또 하나 흐르는 것을 다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못 넘어가게끔 바리케이트를, 산기운이 못 넘어가게끔 바리케이트를 한 겹 더 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어디에? 이 안에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기운보다 못 받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동골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이고 그 다음 그 뒷건물이 이제 편전인 사정전, 그 뒤에 임금이 자는 강령전, 그 뒤에가 왕비가 자는 교태전,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그럼 산줄기가 이쪽에서부터 이러고 앞쪽으로 쭉 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파란색 물길을 만난 거예요. 이쪽에 파란색 물길. 파란색 물길을 만나서 산기운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고여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물줄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줄기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금천이라고, 금천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금천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 물줄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비단계천이고 하나는 금알천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물줄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물줄기는 보통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데, 근정전으로 들어오는 뒤에 산줄기를 못 넘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는 비단같이 좋은 계천이에요. 예? 여기서 쫙 비단 펼친 듯이 좋은 계천이라고 해서 이제 비단금자를 쓴 거예요. 그럼 바깥의 기운은 또 못 넘어오겠죠. 그죠? 이쪽이 못 넘어오듯이 이쪽 산기운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좋은 기운이고 바깥에는 무슨 기운? 별로 안 좋은 기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별로 안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또 물줄기 역할이 여기서는 거꾸로 금지한다. 아무나 나쁜 기운 들어오지 말아라 해서 금지하는 계천이다 해서 여기서는 또 금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의 기운을 보호하는 물줄기로 생각을 할 때는 비단같이 펼친 듯이 좋은 계천이요. 바깥에 별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고자 하는 개념일 때는 이것을 금천이라고 이름하는데, 어느 시각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한자를 달리 할 뿐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창덕궁에 있는 금천교예요. 여기도 창덕궁에서도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줄기를.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명정문 앞에도 또 물줄기를, 이 밑에 물줄기를 그대로 또 만들어 놨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효정왕릉입니다. 효정왕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릉이 여기 있죠. 왕릉 앞쪽에 물줄기를 쭉 만들어 가지고 왕릉의 기운이 모여 있도록 해라. 저거 나가서 넘어가지 말아라. 산기운이 왕릉에 다 모여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강사입니다. 송강사도 정문 앞부분에 또 물줄기를 이렇게 내 가지고 산기운이 절에 다 모여 있어야 되지 절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경주 안동, 경주에 있는 옥산소원이에요. 옥산소원도 이쪽이 이제 누각이 있고 이쪽이 이제 바깥이에요.
이렇게 누가까지 이제 산기운들이 모여 있고 이거 너머까지는 대문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해서 가운데다가 또 개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광화문과 궁궐의 개념과 그 다음 광화문, 흥례문, 그 다음 이 근정전 들어가기 전에 이 물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에 근정전과 그 다음 안에 왕과 왕비가 숙식을 했던 내전 쪽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